포항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함과 동시에 포항시의 관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까지 도민 70%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기로 하고 연령별 접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포항시 의회에서도 큰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포항시의 수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 경북 동해안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동해안 수산업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며 포항시의회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의회는 포항 지역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비해 포항시 차원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협상이라든지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지금 그 어민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가 갖고 있는 대책. 포항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수산물 가격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이번 방출 계획 철회가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원전이 담은 방류수가 국내에 온다면은 상당한 일단 시민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거의 소비가 위축될 것이기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포항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소통하는 한편 수산업계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 뒤에 일어날 당장의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구 대책들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역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과메기 문화센터를 수산물 연구센터로 승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바르게 정보를 전달을 해나가고 일단은 수산물에 대한 우려의 불식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까지 도민 70%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7월 초에는 사전 예약 증가로 6월에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세에서 74세 도민을 최우선 접종하고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은 7월 5일에서 17일까지 백신을 놓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7월 넷째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고3 후의 대입 수험생은 8월 중 접종합니다. 또 50대 장년층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7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고 10대에서 40대 이하는 8월부터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낮아졌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식당이나 카페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노래방도 다시 문을 엽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도 풀릴 전망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무도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으로 집합 금지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단 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밤 10시까지로 묶였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습니다. 영업 금지,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다행스럽다며 환영하는 모습.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재확산 변수를 의식해 기대 반, 걱정 반인 심정입니다. 새벽에 12시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옛날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걱정은 언제 다시 시간 제한 걸릴까 싶어서 걱정이 돼요. 지난주 대구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명, 1차 백신 접종률은 대구시 전체 인구의 26%를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자 대구시가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기준입니다. 대구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명 이상이면 2단계, 49명이 되면 3단계, 98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재 대구 상황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카페나 식당,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빠집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각 지역별로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어 대구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꺼번에 가짜 모임이 다 해제가 되어지면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할지 아니면 바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번 주말까지 면밀하게 지켜본 뒤 오는 29일 세부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500억 원을 들여 안동 백신 제조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백신 생산 설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3상 임상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둥지를 튼 지 10년, 강산이 바뀐다는 세월 동안 5배나 성장했고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규모 확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백신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경북 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9만 9천 제곱미터, 3만 평을 추가로 매입해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고 최신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춘 L하우스에 차세대 백신 플랫폼 시설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또 mRNA 등등 앞으로 또 떠오르는 기술에 대해서도 생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3상 임상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백신은행 구축을 비롯한 68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백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협조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도 자체 백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백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등 지역과 또 우리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안동이 국가 백신 산업의 거점은 물론 글로벌 허브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문화재청은 경북 동해안 대표 반촌인 영덕 괴시마을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시마을은 고려 후기 학자 목은 2세기 태어난 곳으로 조선 인조대인 1630년 무렵부터 영양남시 집성촌을 이뤄 지금까지도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안동 지역 상류층 주택 형식인 미음자형을 이루는 전통 가옥 40여 호가 잘 보존돼 조선 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각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1기가와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을 대구 경북 지역 댐에서 생산할 계획인데 수질과 생태계 등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 충주댐에는 3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물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발전된 전기는 수중 케이블을 따라 전력망에 공급이 됩니다. 수상 태양광 시설은 현재 전국 5개 댐에 설치돼 있고 총 발전량은 5.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충주댐과 같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경북 군위댐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태양광 모듈하고 부유체 등 주요 기자재를 조립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립이 완료되면은 올 하반기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고 바로 이거 현장 설치를 할 겁니다. 산에 주로 설치하는 기존의 태양광과는 달리 물 위에 띄운 부유체 위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산사태나 환경 훼손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수상 태양광의 환경 안정성은 합전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지난 9년간 4차례에 걸쳐 실시한 환경성 모니터링에서도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안동댐과 이마댐 등 대구 경북 5개 댐에 522메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만 6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대구 경북 발전량의 4배에 이르는 2.1기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 610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주페이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총 890억 원으로 예산 구성은 국비 60%, 시도비 40%입니다. 경주페이 이용자에게는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며 경주시 공공배달 앱인 달달에서도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경주페이 사용 현황은 일반 음식점이 22%, 소매점이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50대가 전체 이용자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포항의 낮 시간이 14시간 37분이나 됐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도 3에서 8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지인 오늘은 1년 중에 낮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해는 포항을 기준으로 오후 7시 43분까지 14시간 37분가량이나 떠 있었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선선했지만 강한 볕에 의해서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곳곳에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변동성이 심합니다.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과 영덕 21도, 경주 23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은 3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시작하겠고 독도는 1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행사를 엽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별이 빛나는 포항 공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기획공연을 예매하는 백신 접종자는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